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의학회 류재현입니다.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남성의 방광 아래에 있음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성인 남성의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는 호두알 만합니다.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방광 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아 소변을 보기 힘든 상태가 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특히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생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50대 이상 남성의 50%, 70대 이상 남성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뜸을 들여야 소변이 나오거나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을 볼 수 있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이 중간에 끊기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잔뇨감이 남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증상,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 속옷에 소변을 보는 증상,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 등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화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 노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나 대사증후군, 비만도 전립선 비대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2022년 대한비뇨의학회가 국내 50에서 7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립선 비대증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52%는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적당히 참을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요로 감염, 방광결석, 혈뇨가 생길 수 있고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방광의 일부가 불룩하게 돌출되는 방광개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유의가 있음에도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급성유폐가 나타날 수 있고 신장으로 소변이 역류하여 수신증이 생기거나 나아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성유폐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요록에 파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면 2차적으로 방광이 망가지는데 비대해진 전립선을 수술한 후에도 배뇨장애가 지속될 수 있어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 대기요법,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기요법이란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보통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이나 행동요법을 교육받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치료법은 약물치료입니다. 이 경우 약물을 복용하면 수일 내 증상 개선을 보이기 시작하는 약도 있고 수개월에 걸쳐 커진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개별 관리를 받으며 필요시 약제를 변경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 약물 치료를 중단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이 조금씩 다시 커지고 일부 증상은 수술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약물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의 발달로 현재는 전립선이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술은 요도를 통한 내시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복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큰 전립선의 경우도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립선 비대증은 환자마다 증상과 원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검사 결과나 치료에 대한 효과는 물론 연령이나 건강 상태, 치료 선호도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가장 좋은 단 한 가지의 치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전립선 비대증 인식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오답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전립선 암이나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 둘 다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질환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비만이신 분들, 특히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모두 전립선 크기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전립선 비대증 예방을 위해 소변을 참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건 배뇨 기능 악화를 조장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좋아지면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기도 하시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완치가 어렵고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하며 변화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이 생기거나 요폐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특이적인 통증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방치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보실 때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주저 말고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